자, 그러면 계속하여 우리 교재 80페이지 이제 업무 정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정지도요. 중개 업무와 관련되니까 처분권자가 등록 관청이고 그 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유를 하나하나 볼 텐데, 자, 업무 정지도요. 자격 정지와 마찬가지 6개월 이하로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3개월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유를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그 사유에서요. 둘째 줄 중간에 이 말 하나 체크하십시오. 이 경우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이 하나 있죠. 자, 그 박스 안에 바로 위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요. 법인 전체에 대하여 업무 정지 때릴 수도 있고요. 어느 분사무소가 잘못했을 때 그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유 첫 번째.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 고용할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얼른 이걸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해고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전히 업무 정지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인장 등록 의무 위반했을 때고요. 세 번째. 자, 전속계약 체결했을 때 어떤 걸 위반했냐? 전속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해라. 그 다음에 사본 환부를 얼마 동안 3년간 보존해라 했는데 그거 안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제 중개 업무를 할 때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공개를 할 때는 거짓으로 공개하지 마라. 자기가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 줘라. 이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돼서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환부를 보존해야 됩니다. 3년간 이거 안 했을 때. 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라 했는데 이거 안 했을 때가 바로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 거래계약서에도 마찬가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았을 때가 또 업무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식과 관련된 거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이렇게 서식과 관련된 거 위반했을 때가 주로 업무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자, 이거 있죠, 이거. 자, 감독상 명령을 누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위반하면 뭐다? 이거 업무정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10번. 의무적 등록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의무적 취소 사유 아까 쭉 배웠잖아요. 그런데 의무적 취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적이니까 반드시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취소까지는 안 하는 대신에 뭘 할 수 있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위반행의 경중을 따져봐서 좀 죄질이 무겁다 하면 취소할 수 있고 좀 가볍다. 이번은 좀 봐줄만 하다. 뭐 한 번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업무정지 한다든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11번은 또 상습범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자, 최근 1년에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자, 2번 위반했어요. 2번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니까 과태료 처분해야 될 텐데 상습범이니까 좀 무겁게 처벌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어떤 걸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필요적 취소의 상습범, 의무적 취소의 상습범, 업무정지 상습범이 다 뭐예요?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위반했던 행위가 다르고 또 어떤 위반행위를 했는지가 다 달라요. 이걸 잘 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정도만 외워도 돼요. 이거. 그래서 업무정지 몇 번째, 세 번째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래서 삼지 나오시다. 이거 하나 정도만 제대로 외워도 됩니다.
자, 오른쪽 가서 자, 12번.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아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임의적 취소 때는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해서 처벌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 한 번 처분 얻어맞았을 때. 만일 두 번이 되면 뭐예요? 의무적 취소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한 번 얻어맞았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자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은 업무 지역 범위가 제한이 되죠. 자, 그래서 사무소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면 업무정지 사유다 그 얘기고. 그 다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 자, 이게 무슨 말? 자,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이제 그 위반 사유를 지금 쭉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몽땅 다 찾아서 써놓기 뭐하니까 이제 대충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거 저렇게 하라, 이렇게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명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위반 행위를 다 찾아서 법조문에 쓰기가 너무 많으니까 대충 이 정도 써놓고 나머지는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는 여전히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에서 고용인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지금까지 위반 행위 그거 언급된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분이 없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기타 이것 적용하여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좀 꽤 많은데 자, 이건 나중에 다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자료 제공 요청인데 뭐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자기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아까 의무적 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와 같은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했을 때 있죠. 자,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가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 그러면 바로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는 것을 어때요? 여기다가 요청을 한다는 얘기죠. 혹시 이런 처분이 있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처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말하자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업무 정지 가중 관계.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2분의 1 플러스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자격 정지인데요. 자, 거기 행정처분 효과 승계인데 자, 이걸 놔두고 일단 페이지 우리 넘겨서 82페이지 지정 취소를 먼저 보자. 자, 마지막 지정 취소 다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지정 취소는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얻어맞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권자입니다. 사유는 몇 개냐? 5개. 자,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취소 사유고. 두 번째. 운영 규정을 승인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정보망 설치 운영하기 전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나중에 운영 규정을 변경했으면 이것도 또 승인받아야 되겠는데 안 했어요. 또 이걸 위반하여 운영을 했다. 자, 이렇게 운영 규정과 관련된 거 위반하면 다 지정 취소 사유다 그 얘기고. 세 번째. 자, 정보망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의무가 있었죠.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 운영할 때 의무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 하나에 공개해라. 그 다음에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차별 공개하지 마라.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어기면 취소 사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4번째. 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운영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운영을 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개인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사업자가 해산했다. 그러니까 이 정보망을 운영할 사업자는요.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사망했어요. 법인이 해산했어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 취소 사유도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청문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친 다음에 이런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와 정지 처분은 의견 제출을 거친 다음 이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절차 2개.
물론 이제 예외로 이런 청문 절차랄지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뭘 위반했는지 밝혀내기 위하여 이런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뭘 위반했는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이미 드러났어요. 자, 이런 경우는 굳이 청문을 거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인해 취소할 때는요. 사망했거나 해산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건 조사할 필요가 없죠. 또 재판을 받아서 뭘 위반했는지 드러났어요. 그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로 이런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81페이지. 자, 81페이지 거기 5번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살펴보죠. 행정처분 승계.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중개업을 하다가 이렇게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폐업하면요, 얼마 있다 다시 언제든지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등록을 하고 이제 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폐업을 한 이유가 뭐 개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폐업할 수 있는데 편법으로 뭔가 좀 처분 행위를 이걸 막겠다. 좀 이렇게 편법 목적으로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이런 걸 막기 위하여 폐업하기 전 개업공인 중에 지위를 떠안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위를 승계하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란 뭐냐? 폐업하기 전에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자, 이런 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일종의 이런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까 우리가 상습범이라는 게 있었죠. 숫자가 많아지면 처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정도 더 맞았어요. 한 번 더 위반해서 적발돼서 만일 처분을 받는다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과 기록을 깨끗이 세탁을 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재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니까 뭔가 위반해도 이제 상습범 적용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하여 네가 폐업하고 재등록했다 하더라도 폐업 전 이런 행정처분 받은 것을 그대로 떠안고 가라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승계, 전과 기록을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자,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러니까 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최근에 처분일로부터 승계한다. 1년간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분 받은 날 1년이 지나버렸으면 승계하지 않죠. 왜? 아까 상습범이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번에는 위법행위 승계입니다. 자, 폐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등록관청 이 사람 적발해가지고 등록 취소를 때린다든가 아니면 업무 정지를 때린다든가 뭔가 이렇게 처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 처분 얻어맞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폐업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처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절차가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이제 다 잊어먹었겠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폐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행정처분 얻어맞은 잘못을 저지르고 처분 받지 않기 위하여 폐업했다가 잠깐 이렇게 폐업한 상태에서 다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이게 그대로 놔두면 행정처분 얻어맞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다 이거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도망갔다가 잠깐 있다 다시 나타나겠죠. 그래서 네가 폐업하기 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만일 도망갔다면 재등록했다 하더라도 폐업하기 전 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여전히 처분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안 한다? 예, 여전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안 봐주겠다. 자, 그래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여기서는 그 예외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처벌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자, 원칙은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요. 자, 니은번에 예외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 기간, 자, 이게 폐업 기간이에요. 자, 이 폐업 기간이 몇 년? 3년을 지나버리면, 자, 3년을 이렇게 초과하면은 그때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폐업을 했습니다. 만일 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그럼 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뭐예요? 처분을 하겠죠.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예외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는 몇 년? 3년. 업무정지는 몇 년? 1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승계와 관련된 얘기. 뭔가 편법을 목적으로 폐업을 한 것을 봐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외울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행정처분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칙. 자, 이번에는 벌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은 이제 형법상의 형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서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과태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태료. 자, 그런데 이제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질서벌 보시면 어떻게 있느냐?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자, 여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사유를 또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자, 85페이지, 이제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총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으니까 뭐예요? 무등록업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등록업자. 자, 우리 법에서 3년 이하 2천만 원 이게 가장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무등록업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등록을 한 자. 아까도 나왔죠? 서류 같은 걸 위조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 다음 우리가 3번, 4번, 5번은요. 금지행위입니다. 우리가 금지행위가 총 몇 개? 7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금지행위 7개 중에요. 총 4개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고 3개는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인데 지금 여기서 그 3개 주로 뭐냐? 투기와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투기와 연관되는 것들은 처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처벌이. 자, 그래서 첫 번째 3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있잖아요. 증서. 우리가 청약통장 같은 거. 자, 이러한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 위반했을 때. 그 다음 4번은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 탈법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다거나 또 법에서 처분을 금지한 걸 갖다가 몰래 처분할 테니까 중개해달라. 이랬을 때 나서서 중개하는 거. 자, 이걸 투기 조장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 하는 거 하지 마라. 자, 그래서 금지 중에 이 3가지가 또 3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5가지. 그 다음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건 이제 좀 꽤 많은데요.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고 또는 이들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둘 다 형벌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둘 다 처벌하겠다. 여기 쭉 내려오면 8번도 마찬가지. 자, 8번은요.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이들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1번 자격증이나 8번 등록증은 둘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을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똑같고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을 한 경우가 이렇게 해당되고요. 세 번째,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또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이게 이제 이중 사무소 설치한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죠. 그다음 여섯 번째,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이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무소 간판을 위조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쓰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그러면 또 처벌받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 또 개업 공인중 아닌 자들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자, 이것은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8번 했고요. 아홉 번째,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까도 나왔어요.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차별 공개하지 마라. 이걸 위반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또 1년 이하 1,000만 원 형벌 받습니다. 자, 그다음 자, 10번 페이지 넘겨서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자, 우리가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누설하면요. 1년 이하 1,000만 원이야.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다음 자, 11번, 12번, 13번, 14번 이 네 개가 뭐냐? 이걸 묶으면 자, 이게 바로 또 금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개는 3년짜리고 바로 이 네 개가 1년짜리라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 자, 1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한 거 있죠? 바로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란 사실을 알면서 그와 협조행위 하는 거 있었죠? 그 협조행위가 이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거나 또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이런 거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자, 금품 초과 수수하지 마라 했죠? 우리 법정 한도를 넘어서 받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쟁이 네 가지 이건 1년 이하 1,000만 원입니다. 개수가 좀 많은데요. 힘들면 여기 3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5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외우고 나머지 1년짜리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보죠. 자, 과태료는 먼저 500만 원 이하인데요. 자, 첫 번째, 운영규정 승인 변경 시행을 받지 않거나 위반하여 운영했다. 누가?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이렇게 500만 원 이하 해당되고요. 그 다음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방식은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되 근거자로 제시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확인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고 똑바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그다음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가 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4번입니다. 또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렇게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이게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단 얘기예요.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였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였죠. 처분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자, 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데 이걸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또 공제 업무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협회가 해당하는 거죠. 협회가 얻어맞는 거고요. 그 다음 협회 이제 임원이 있습니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것도 다 협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볼 건데, 자, 협회.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 협회가 이렇게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또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협회도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대상자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첫 번째,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게 4개 있었잖아요. 그거 안 한 거. 그 다음,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꼭 쓰시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이거 꼭 쓰라 그랬는데 안 썼다. 그 다음, 5개 광고물 성명 표기하라 했는데 그거 안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간판과 관련된 거 끼면 다 100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위반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데 표시 광고할 때 꼭 명시해야 되는 게 있었죠. 사무소에 대한 상호, 그 다음에 뭡니까?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이걸 명시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이전하고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거고요. 그 다음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또 이거고.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중개를 완성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사본도 교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한 경우죠. 그 다음 7번 자,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경우고, 그 다음에 8번 마찬가지 등록증 반납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중개인이죠. 부칙 6조 2항. 중개인은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 이걸 써야 되겠죠. 자,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요 아까 행정처분처럼 똑같아요. 준 사람이 때린다. 자,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자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인데 협회를 누가 인가했어요?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누가 지정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이들이 때려요. 자격증 반납 안 했다.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때려요? 예, 당연히 등록관청. 자, 이런 식으로. 또 연수교육 안 받으면 누가 때려요?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뭐든지 주관 관할청이 처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외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징수. 행정청도 그러죠.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과 벌칙 상당히 복잡한 부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이 없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행정처분 각각의 사유와 벌칙의 각각의 사유를 우리가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딱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와, 이걸 언제 외워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프린트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암기 비법을 통하여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이 이거 못 외워가지고 틀렸다 이런 경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요 명확히 외우잖아요.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오히려 밥이에요. 왜? 암기만 하고 있다가 문제를 풀면 이것은요 한 10초 내에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암기 비법을 통해 각각의 사유들 다 정리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이런 암기해야 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 관련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등록증 반납은 며칠 내에 하고 누가 하고 특히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주로 틀려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아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요 어때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적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니까 이 사람한테 알려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적발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알려줘라.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같은 경우 자,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치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머지 암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